김정순 씨는 올해 72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외국에서 살고 있어 명절에도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정순 씨는 외롭다는 말은 잘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초들과 대화하며 하루를 보냈고 가끔 단지 안텃밭에 나가 상추며 고추를 돌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 정순 씨에게도 한때는 무척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영자 씨. 중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40년 지기 절친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서로 손주 보는 날까지 함께 웃고 울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사소한 오해 하나로 두 사람은 멀어졌습니다. 정순 씨 남편 병원비 문제로 영자 씨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생겼던 겁니다. 영자 씨는 정순 씨가 자기를 피한다고 생각했고 정순 씨는 영자 씨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을 끊은 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정순 씨는 우편함을 열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손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나 싶어 의아해하며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체가 너무나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이영자. 10년 만에 보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한참을 봉투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아, 미안했다. 그때 내가 너무 속이 좁았어. 요즘 들어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 우리 만날 수 있을까? 글씨는 예전처럼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삐뚤삐뚤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정순 씨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지난날의 상처가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데? 진작 연락할 생각이었으면 왜 이제야?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정순 씨는 며칠 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펴놓고 펜을 들었다가도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다시 접어넣기를 반복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화초에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자야, 나도 내가 보고 싶긴 한데. 그때 그 일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안 움직여지네. 그러던 어느 날 정순 씨는 집 앞 슈퍼에서 동네 복지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정순 씨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정순 선생님? 오랜만이시네요. 그러게요, 요즘 바빠서 복지관에 못 나갔어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영자 권사님 아세요? 같은 동네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죠, 왜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 씨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성모병원이라고 들었어요. 자세한 건 저도 잘. 정순 씨는 급하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지에서 느껴졌던 떨리는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래서 글씨가 그렇게 떨렸던 거야? 그날 밤 정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전 영자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만나 같이 도시락을 나눠 먹던 날, 결혼식 날 서로 부케를 던져주며 깔깔대던 모습, 아이들 학교 보내고 카페에서 수다 떨던 오후들, 서로 남편 뒷담화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시간들. 우린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정순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다가 문득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많이 늙었구나.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순 씨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지금 가는 게 맞는 걸까? 영자는 날 보고 싶어 할까? 1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병원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에서 영자 씨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512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512호 앞에 섰을 때 정순 씨는 한참을 문고리만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가면 늦은 걸까? 아니면 아직 늦지 않은 걸까?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정순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영자 씨가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정순 씨가 아는 그 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정순 씨를 보자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 줄 알았어, 정순아. 그 한마디에 정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자야. 정순 씨는 침대 옆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많이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올 걸 그랬어.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그때 내가 너무 못됐어. 무슨 소리야, 나도 잘못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영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있잖아. 나 많이 아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무슨 소리야? 곧 나아질 거야. 아니야,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더 보고 싶었어. 이렇게라도 한 번 보고 싶었어. 영자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그때 왜 그랬을까? 40년을 함께 했는데. 고작 그런 일로. 10년이나 헤어져 있었잖아.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후회했어. 매일 후회했어. 근데 먼저 연락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나도 그랬어. 자존심도 있고. 내가 날 싫어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두 사람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정순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순아, 우리 친구 맞지? 당연하지. 평생 친구지. 고마워. 그 말 듣고 싶었어. 그날 이후 정순 씨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영자 씨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그냥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정순 씨가 올 때마다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오늘도 왔네, 우리 정순이. 당연하지, 안 올 수가 있나. 어느 날 오후 영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아, 나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 내가 없으니까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았어. 정순 씨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남편 떠나고 나서 더 그랬어. 내가 있었으면 덜 외로웠을 텐데. 영자 씨가 정순 씨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후회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사흘 후 정순 씨는 아침 일찍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자 씨가 새벽에 조용히 잠든 채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자 씨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정순 씨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대 때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중 한 장을 집어드는 순간 정순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영자 씨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우정은 계절이 바뀌어도 지지 않기를. 그 글을 읽는 순간 정순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순 씨는 영자 씨와 찍은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정성스럽게 꽃을 한 송이씩 올렸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날씨 좋다. 내가 좋아하던 날씨야. 오늘은 복지관에 다녀왔어. 거기 선생님이 너 보고 싶대. 영자야 나 요즘 예전보다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아. 정순 씨는 이제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자와의 마지막 시간이 정순 씨의 마음에 큰 선물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법, 먼저 다가가는 용기,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 씨는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내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어. 이제는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사진 속 영자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10년 전 그들이 함께 웃던 그 미소와 똑같이 밝고 따뜻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의 문을 닫기보다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다시 살리는 길이니까요.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바로 전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